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지난 영상들에는 주로 제가 LNF, 에코비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너는 뭐 일방적으로 찬티냐, 뭐 단점 없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저 역시 이런 리스크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놓고, 어, 어떤 사건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경우에 그 시나리오나 뭐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원하지 않지만 발생하면 뭐 예를 들어 바로 뭐 일부 금액을 줄이든지 손절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제 엄청나게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또 다시 그 뉴스가 나오면 공부하고 또 막 미리 그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뭐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대비를 해놓고 그 각각의 대응책에 대해서 미리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혹시 모를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어느 섹터를 투자하든지 반드시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리스크 포인트 무조건 좋은 점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그 강조하는 것들이 뭐 게시판에서 여러 단점들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한번 저도 공부를 더 해보고 이렇게 되는 선순환이 되는 이 유튜브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어, 리스크 포인트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봤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제일 큰 것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원자재 값 상승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리튬, 니켈 다 아시겠지만 LNF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리튬은 항상 이제 뭐 리튬 이온전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도 니켈 비중에 따라서 NCMA 뭐 니켈 비중 거의 90% 정도에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는 거죠. LNF는 한 92% 정도에 올라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뭐 80%대, 뭐 LG화학이 80%대 뭐 이런 식으로 이 기술의 척도를 볼 때 니켈 함량을 기준으로 이 양극재 기술 수준을 보기 때문에 니켈의 뭐 대부분 양극재의 구성비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니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부터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니켈 가격도 1년 대비해서 뭐 2배 이상씩 올랐고 특히 리튬 같은 경우도 뭐 8배 이상 올라 있는 지금 이제 원자재 값이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아,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 리튬들이 이제 오가면서 이게 충전 방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리튬 또한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안에 양극재가 또 이게 있고 양극재 안에 니켈이 함량이 높은 거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원자재 값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LNF는 상관없냐? 이거 나 진짜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도 마진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보통 이제 4대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스, 전해질 이렇게 되잖아요. 뭐 대충 이제 15%씩 해서 10%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양극재고요. 지금 비용이 정가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OEM에 이제 셀들이 납품을 하고 셀업체인 뭐 SK 이노베이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납품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소재 비용이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배 올랐어. 나 이거 보전해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셀도 셀 테슬라야 2배 올려줘. 이렇게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 제가 여러 가지 정보 루트를 통해서 보면은 양극재까지는 아직도 보전을 받고 있어요. 이 판가 연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재료비가 판가와
연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양극재가 소재값이 오르면 그대로 셀 OEM 쪽에 전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일단은 양극재 같은 경우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쇼티지에 구간에 속해 있는 부분이 있고 워낙 그 배터리의 중심 소재인 양극재 같은 경우에 금액도 많이 올라서 그렇게 계약 자체를 그렇게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부분까지는 뭐 비중도 좀 적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판가 인상 같은 것들이 쉽지 않아서 전해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업체들에서 어, 그 판가 연동이 쉽지 않아서 이 소재 값이 오른 거를 그대로 이 소재업체들이 죄송합니다. 소재업체들이 어느 정도 자기네가 감내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다음 분기에 또 반영을 올려달라고 하고 뭐 엔캠 같은 거였죠. 엔캠 같은 데들은 이제 바로는 이번엔 안 됐고 다음에 또 반영해 주세요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시차가 있음에도 있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시차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판가 연동이 돼서 크게 문제가 없다. 오히려 매출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이제 이 소재 원가가 올라가면은 자기들도 판가가 올라가니까 판가가 올리면은 매출액 규모가 원래는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은 어, 규모가 가만히 있어도 똑같이 뭐 톤당 이렇게 더 많이 받으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들은 진짜 더 많이 남겨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실시간처럼 뭐 100% 이렇게 되는 건지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들은 판가 전가도 하고 매출액도 늘어나면 그 영업이익률도 만약에 더 좋은 회사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더 좋은 구조로 그나마 괜찮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은 이제 지금 전구체 같은 프리커서죠. 이 전구체에서 양극재를 이렇게 만들 때 이 전구체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중국 업체한테 비중이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부분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다변화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미국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레드우드 죄송합니다. 그 큰 걸 중요를 한 거를 기억 못했네요. 레드우드하고도 이런 전구체 쪽도 더 앞으로 창신 신소재도 하고 있지만 더 확대를 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G화학의 양극재 내재화 움직임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일 수가 있는데 LG화학을 경영 실적을 보고 뭐 아직은 뭐 이 정도 수준이지만 대부분 친환경 소재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거죠. 앞으로 보면은 매출 목표가 전자 소재 쪽입니다. 전자 소재라고 하면은 양극재죠. 이쪽에서 양극재 같은 경우에 뉴스를 보시면 2026년까지 자가 생산 체제를 바탕으로 26만 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얘네들이 지금 원래는 LG화학에서 매너지 솔루션이죠. 주로 LNF와 포스코 케미칼에서 납품을 많이 받아왔었죠. 근데 이제 가뜩이나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극재 생산량을 엄청 많이 늘린다고 지금 시장을 이런 캐파로 주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얘네들은 다행인 건지 기술력이 좀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LNF는 자본력이 사실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지금 돈이 없는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캐파 증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우드의 손을 빌려서 또 자금도 수혜를 받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또 LG화학까지 갑자기는 아니죠.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많이 확대를 한다고 하는 거고요. 실제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땡겨왔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양극재 쪽, 음극재 쪽, 뭐 분리막, 도레이랑 하는 거 다 내재화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처음에 투자를 하게 된 원인 중에서도 1등 기업에 엮여 있는 소재 기업을 찾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테슬라부터 시작했지만 이런 부분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점점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40%를 차지하고 있죠. 양극재가 배터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쪽에 LG는 지금 전장 배터리 쪽에 지금 올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재화를 해야지 더더욱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존에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기술 수준은 제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측컨대 시장에 저도 공부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쪽에 같은 경우는 80%대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85% 이게 정확하게 사실 숫자가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LNF는 92%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LG화학도 뭐 NCMA 이게 문제가 게다가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쪽에서는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LNF만 하던 것을 LNF가 가장 잘하는 NCMA 기술을 똑같이 지금 한다고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워낙 그동안에 그 교류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그게 납품도 실제 받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또 뭐 테슬라한테 납품하면서 중간에 많이 좀 힌트를 얻었겠죠. 그럼에도 뭐 그건 이해하지만 굉장히 약간 사실 좀 기분 나쁜 부분입니다. NCMA 뭐 에코보비 같은 경우는 NCA 하는 게 이게 하는 거죠. 구반반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이 양극재가 약간씩은 전부 다 다른데 얘네들은 굳이 또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한테도 자기네들이 NCM의 기술을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LNF가 워낙 지금 확고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거의 뭐 LNF 거 양극재는 이거 아시죠? 그 주요 그 강한 OEM 업체 같은 테슬라 같은 업체들은 양극재 어디 거 쓰고 음극재 어디 거 쓰고 이렇게 해서 조립해서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이 LNF가 많지 않으니 자기들이 좀 더 물량을 만들어서 확대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내재화 같은 경우 때문에 LNF 입장에서도 이거 가만히 있다가 이거 LNF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물량을 LG화학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편이라고 같은 혈액 관계 허시죠. 허가 쪽인데 그것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어, 자체 내재화해서 팽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한 그 위기감 또한 LNF 수장 쪽에서는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움직임이 SK온에도 이게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테슬라 뭐 직납도 하고 막 약간 솔직히 말해서 LG화학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들을 최근 1년간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이 다음 부분이 사실 이어집니다. LG와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게 제일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삐걱거리는 상황이 나와서 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지금 허가로 소속이 돼 있어서 굉장히 뭐 사이도 좋고 지금도 뭐 좋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저는 뭔가 혈연 관계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지분을 섞는 그런 것들이 제일 좋은데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지분 투자 합작회사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물밑에서 진행이 됐었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잘 안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전에 보시면 LNF 2011년도 불과 올해 작년이죠. LG에너지전 투자 유치 가능성은 지금 자사주 활용한 지분 투자를 거론하고 있다. 보시면 GS 그룹계열로 분류되는 LNF와 연으로 엮여지는 관계지만 지분 공유가 안 돼 있다. 지금 LNF는 자사주를 13% 정도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 세로닉스가 16%를 가지고 있고 사실 대주주 비중이 뭐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거를 활용하고 싶기도 한데 돈이 없으니까 활용하기도 싶기도 하고 근데 그 가치를 높게 쳐줘야 될 거죠. 그냥 뻔히 오를 거 아니까
그래서 뭐 이 당시만 해도 뭐 10만 원 돈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뭐 20만 원 뭐 이렇게 많이 프리미엄을 많이 바꿔서 하기를 원했을 텐데 결론은 안 됐었죠. 근데 지금 지나고 나 보면 LG화학에서도 조금 이 부분은 많이 아쉬워하고 있을 겁니다. 뭐 LNF 같은 경우에는 이 대주주분께서의 성향이 뭐 중소기업 마인드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도 좀 더 크고 해외 쪽으로 많이 지금 결실을 맺게 된 게 어느 정도 그 정도의 그런 CEO의 대표의 성격과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원래는 투자를 한다고 하고 막 규모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뭐 확대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 물량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고, 조금 더 이상 더 보면은 차입금이 엄청납니다. 800억 뭐 차기 유치가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다. 이때 13,000원, 85,000원에서 지금 가치만 2,755억인데 이것도 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파는 것도 거고, 물론 이제 이런 지분을 쏠리게 되면 지분을 섞게 되면 아무래도 납품도 더 많이 할 거고, LG화학도 더 LNF와 깊은 관계가 돼서 더 좋은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 안 돼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갑자기 또 이게 뭐 줄다리기 아니냐, LNF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SK이노베이션이랑 또 공급을 추진하고 실제 이게 1.3조 이 부분을 터뜨렸죠. LNF가 투자를 독촉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 뭐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밑에서 딜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에요. 이게 LG와 LN은 너네들하고 좀 더 섞으려고 하고 싶지만 돈을 또 너네들은 안 주고, 너네들은 막 자기네들도 양극재 만약에 안 해고 있었으면은 100% 했겠죠. 인수를 하든지 올인을 해서. 근데 얘네들은 포스코 케미칼도 있어요. 혈연 관계는 또 엮여 있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리고 또 LN은 또 중간에서 애매한 거죠. 너네만 믿자니 또 너네들 이거 하고 또 돈을 많이 안 쳐주고, 그러니까 나는 SK 오너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다리를 걸쳐서 또 이 살책을 살 방비책을 또 마련하는 거고요. 또한 이제 지금은 더 잘 풀려갖고 OEM 업체들과도 뭐 직접 연결 가능성도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실제 는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또 여러 가지 증거, 이런 것도 증거가 있었지만 원래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2차 전지를 최악으로 만들었지만, 원래 저는 기대를 이 상장 전에 흥행 전에 뭔가 이 실탄 확보를 하잖아요. LG는. 그래서 뭔가 양극재 해외 공장 같은 경우도 LNF하고 사실 처음에는 같이 할 것도 예상을 했었어요. 해외 법인 설립을. 왜냐면은 보통 이 조그만 기업들이 해외 혼자에다가 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인력 뽑아야 되지, 공장 부지해야 되지, 뭐 자본 유치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에서 사실 원래 태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기업의 힘을 빌려서 뭐 이런 HR과 여러 제휴 과정들을 통해서 같이 이 리스크들을 줄여가면서 합작도 5대5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 받을 부분은 도움 받고, 또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뭐 삼성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EM인가요? 이렇게 지금 합작해서 만들었듯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수순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탄 확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사이가 예전만큼 좋아진 거는 아니어서 안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또 뒤에 이어지겠지만, LNF가 그러면은 이거 뭐 얘네들한테 계속 목매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레드우드랑 차선책으로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 자세히 다음에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번은 또 제 2차 영상을 또 길어졌으니까 또 너무 길면 또 지루해 하시니까 제가 또 한번 간단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